안녕하십니까. 탄핵이 인용됐다, 그죠? 탄핵이 인용됐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저처럼, 모르겠어요. 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희망이 없다. 나라가 망했다. 근데, 이런 심정인데, 그래도 희망 고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1번부터 9번까지는 사실 제가 기각이 됐을 때 탄핵이 그걸 가정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바랬던 거거든요. 그동안 생각해왔던 건데 이거를 그냥 한번 희망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한번 그런 마음에서 이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희망이라도 해보려고. 제가 바라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하겠죠. 탄핵됐으니까 부정선거를 할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극복하고 된 거잖아요. 만약 혹시나 다시 한번 이제 기적적으로 우파 대통령이 됐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하고 희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척살, 선거법 당연히 개정해야 되고 국가보안법 당연히 개정해야죠. 간첩 잡아야 되니까. 이건 더 말 안 하겠습니다. 너무 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밝히기. 이것도 왜 사기 탄핵인지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다 말하면서 설명하면서 방송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40분 넘어가더라고. 이거 사기 탄핵 맞고요.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유는 이래요.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친박 인사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이거 사기 탄핵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박 인사가 이제 전멸했어. 이때 진짜 보수는 전멸한 거예요. 2016년에. 그때 보수가 없어졌어.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없어졌어. 지금 국민의힘은 가짜 보수입니다. 진짜 보수가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진짜 보수인지 아닌지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이게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켰는지 아니면 배신해가지고 같이 탄핵해야 된다고 했는지 그거 보면 압니다. 지금 그거 보면 알아요. 그냥 그때 이제 같이 탄핵했던 배신자들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꼬라지가 이런 거예요. 가짜 보수라서 국민의힘 꼬라지가 그런 겁니다. 그런 거고 이제 이 사기 탄핵을 밝히고 친박 인사를 부활시켜가지고 진짜 보수를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냐? 이제 총선도 다시 할 거잖아요. 그때 이제 신구조합 인사 배치라. 이제 총선을 하면은 친박 인사도 이제 국회의원이 될 거고요. 플러스 이번에 이제 애국 보수들 있단 말이에요.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애쓰신 분들이나 해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눈에 뜨인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 정치권에 이제 실제로 정치를 해보진 않았지만 애국심이 넘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야 돼요. 영입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경험은 적다 그죠? 애국심은 철철 넘치는데 경험이 적어. 근데 이분들은 이제 마음이 닫혀 있어. 힘들어. 그때 탄압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근데 경험이 많아. 근데 애국심도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힘든 분들. 근데 이제 이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인사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을 이 팔팔한 젊은이들한테 이식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재를 키워야 된다. 젊은 인재를. 애국심 넘치고 다른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젊은 인재를 키워야 돼요. 그 구심점이 친박 인사고 이제 키워야 될 사람들이 이제 애국 보수 신규 인사들인 겁니다. 이걸 해야 되고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자, 이게 지금 우파분들이 들으면 제일 동의를 못하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우파입니다. 우파고 이승만 대통령 존경하고 박정희 대통령 존경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지금 우파들은 애국 보수들도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2의 부정선거와 간첩 무리들의 존재를 깨달은 게 제1의 국민 계몽이면 미국의 정체, 본질을 깨닫는 거는 제2의 국민 계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미국에 더 이상 이제 식민지가 아닌 자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2의 이승만은 뭐냐면은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게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동맹까지 맺음에 있어까지는 미국을 의지한 게 맞아. 의지도 했어요. 의지만 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국가 시스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한민국을 건설하면서 이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건국 때도 유엔 도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25 때 국가를 이제 지킬 때도 미국의 도움을 받았어. 미국이란 건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이승만은. 근데 다 맞아. 그래. 근데 미국 없었으면 대한민국 없었어. 그래. 맞아. 알겠는데 미국은 그런 한국과 형제 국가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게 필요에 의해서야 한국을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승만 이 대통령은 미국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승만 감금하고 그랬어요.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 이 책을 읽어보세요. 미국은 한국에 지들 말 잘 듣는 이제 지도자를 세우려고 했지. 이승만 처음에 막 대통령 안 시키려고 그랬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근데 이승만이 이분이 엄청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알면 알수록.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자기 판을 만들었어. 자기 판을.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관세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한국 공장 막 뜯어가지고 막 미국에 이식시키고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미국이 만드는 판이라고요. 지들 제조업 살리려고. 근데 이승만은 미국이 그렇게 판을 짜가지고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에 이득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판을 해방을 놔. 해방을 놓고 대한민국에 필요한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자꾸 막 미국을 막 강제로 막 그 판에, 자기 판에다가 대한민국의 판에, 이승만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득이 되는 그 판에 미국을 이렇게 막 억지로 막 끌어당긴 거라. 절대로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판에 끌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자기가 자기가 짠 판에 미국을 끌어온 거예요. 제일 큰 예시가 일반 국민들도 아는 그 유명한 예시가 그 포로 석방한 거예요. 그 6.25 휴전할 때. 그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더 이상 길게 하면 안 되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판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여기서 이제 딱 말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대통령이다 치워요. 그냥 말도 안 되지만 저는 트럼프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트럼프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지금? 너 지금 미국이 패권 잃었지. 그래서 자존심도 상하지. 제조업도 살리고 나중에 미국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패권 찾고 싶지. 응? 너 근데 중국한테 지금 지잖아. 근데 너 앞으로 세진다고 해도 중국 이길 자신 있어? 저는 정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너 중국한테 지잖아. 못 이기잖아. 앞으로도 못 이겨.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막 갈굴 거예요. 자존심 막 다 긁어버리고 미국한테 가가지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지구상에서 중국이랑 무승부하거나 중국한테 비비거나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있다. 딱 한 나라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대한민국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고려라는 나라를 너 한국사 공부 좀 해라. 우리나라 고려시대일 때 미국이랑 맞짱 뜨고, 중국이랑 맞짱 뜨고 그랬다. 그런 거를 어필을 해야 돼요. 근데 트럼프야, 우리가 중국이랑 지금 이렇게 이 상태에서 싸우면 우리도 진다. 우리 진짜 센데 대한민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대단한 나라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도 중국한테 못 이긴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네가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 갈라놓고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발전도 막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임마. 자식아, 내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남북 통일시켜라. 통일시키고 통일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가만히 냅둬. 방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공장을 뜯어가니 많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너가 어차피 중국한테 못 이겨. 너네는 목숨이 아깝잖아. 젊은이들이. 중국이랑 전쟁도 못해요. 어차피 우리 시켜가지고 전쟁 시킬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약하면 되겠니? 어차피 못 이길 건데. 우리가 바보니? 계속 그 너가 말 듣고 싸우게? 우리 그냥 중국한테 넘어갈 거야. 안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중국한테 이기고 싶으면 남북 통일시켜라.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게 가만히 놔둬라. 그렇게 딱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 러시아랑 동맹 맺게 해줘. 우리 러시아랑 동맹 맺을 거야. 네가 뭐 하든 말든. 너 푸틴이랑 화해한다며 이제 러시아랑 안 싸울 거라며 우리 러시아랑 동맹 맺을 거야. 말리지 마.
러시아랑 동맹 맺습니다. 자, 이제 이 러시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 그리고 러시아의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여기 있어요. 모스크바 여기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다 이제 러시아의 극서쪽에 있습니다. 유럽 근처에. 여기 우랄 산맥이 있죠. 우랄 산맥 동쪽으로는 인구가 많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빈약한 곳이에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데 요런 데쯤에 있어.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극동지방이라고 부르죠. 근데 자, 이 아시아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독립했다 쳐요. 미국한테 독립했다 치면은 이제 사라졌어. 미국이라는 영향력이 아시아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중국이랑 러시아랑 싸운다고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싸운다고. 지금 왜 이렇게 중국이랑 러시아랑 붙었냐면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이랑 러시아랑 이렇게 이제 대립을 하게 되면은 동쪽에 인구가 없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그래서 중국한테 발린다고. 러시아도 전쟁이 안 돼. 너무 멀어. 지형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고 인구도 적고 영향력이 안 돼. 근데 러시아가 만약에 한국이랑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면 중국이랑 이게 대치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이 필요해. 그리고 한국도 중국한테 먹히기 싫으면 러시아가 필요하고요. 서로 필요하다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되죠. 기술도 있고 사람들도 똑똑하고 근면 성실해. 근데 러시아는 자원이 많고 기술력이 돼요. 자원이 많아. 이 완전 땅 파면 다 자원입니다. 러시아는 절대로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자원과 기술, 한국의 이제 인력, 고급 인력이죠. 이게 뭉치면은 미국이 왜 러우전에서 왜 러시아한테 졌는 줄 알아요? 러시아의 자원과 기술, 중국의 제조업이 뭉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자원과 기술, 대한민국의 제조업, 그리고 깡다구 이런 거 있죠? 뭉치면은 중국이 못 이겨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존재를 할 수 있다고. 오히려 미국 속국 때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보세요. 북한도 자 이제 러시아랑 동맹을 맺고 있어. 한국도 러시아랑 동맹을 맺고 있어. 이 길이 열린다고요. 미국이 지금 온갖 영향력을 다 발휘해서 북한이란 나라를 완전히 악의 축으로 묘사를 해가지고 완전 세계적으로 고립을 시켜놨다고. 근데 미국의 영향력만 이렇게 좀 사라지면은 아시아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길이 열린다고요. 통일할 수도 있어. 혹시나 더 가능성이 높아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랑 대한민국이랑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을 이제 견제를 하면서 잘 살 수 있다. 미국은 뭐 아메리카에서 알아서 잘 살 거고, 일본도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독립하면 일본도 지들 체면이 있지. 얘네 지금 사실 미국한테 독립할 능력 되거든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금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그냥 엎드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지. 우리나라 독립하면 얘네들도 우리 이런 한국도 독립했는데 미국한테 우리도 이러면 되겠나 하면서 그냥 바로 그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냥 미국 밑에 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자적인 동아시아 질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본 이제 지들 혼자 놀 거고, 이제 중국 지가 왕들로 할 거고, 러시아랑 한국이 통일되면 더 좋고, 편먹고 중국 견제하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랑 러시아랑 편먹은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이렇게 삼국지. 그러면서 이제 서로 막 너무 막 으르렁대질 않고 무역도 해가면서 그렇게 지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그림이에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러시아의 동맹, 동아시아 안보 재설정 말했죠. 여기까지 말했죠. 브릭스 가입. 이러고 나서 이제 브릭스를 가입하는 거예요. 무역 루트를 재배치합니다. 이거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미 그 영상이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주도하는 질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이 힘이 없어요. 이게 유럽도 힘이 없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찾아보시고 통일 대한민국 말했죠. 다극화 시대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세계의 허브 위치에서 경제, 문화, 인류, 국가 건설. 문화는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류가 완전 휩쓸고 있다, 그죠? 이미 됐어, 인류 국가가. 유지만 하면 돼. 근데 경제는 브릭스 가입하면 됩니다. 미국으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브릭스 가입해가지고 무역 루트를 재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중국이랑 적대하고, 뭐, 러시아랑 뭐, 연 끊고, 중국이랑 연 끊고 이래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많이 얻으면, 경제가 이렇게 안 무너졌겠죠? 그렇지만, 미국 말 듣고 러시아, 중국이랑 막, 이제 단절했는데, 미국도 우리나라 막 뜯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고, 미국 말 듣지 말고 미국으로부터 독립해서 그 대한민국에 유리한 판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잃어버린 고대사 되찾기. 자, 지금 한국이 그 일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이제 한국 옛날 고대사하고 한국 역사하고 많이 왜곡시켜놨는데, 뭐 역사서도 불태우고 지들이 들고 가고 뭐 없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아직 복원을 못 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이. 왜곡된 그대로, 잃어버린 채 그대로 지금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데, 통일이 된 다음에 혹은 뭐 언제든지 지금도 시작을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통일되고 하면 더 좋겠죠. 여유 있을 때. 이걸 이제 러시아랑 동맹 맺고 중국이랑 어느 정도 대립할 힘이 있을 때, 그리고 대립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교류도 할 수 있을 때 고대사를 되찾아야 되죠. 한국이 한반도에만 있었던 나라가 절대 아니거든요. 만주 땅도 우리 땅이었고, 옛날에 그 대륙 쪽에도 하여튼 어디까지 우리나라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절대로 한반도에 한해서만 활동하던 나라는 아니었다, 우리 민족이. 그럼 잃어버린 고대사를 되찾는다, 이런 것도 넣어봤습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이라서. 이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꼭 만들어서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